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신시내티. 자, 일단 이제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샬럿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좀 앞서다가 리드를 못 지키고 따라잡혀서 무승부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레드불스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이제 2골을 내리주면서 2대2로 무승부된 경기도 많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샬럿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비해 지금 후반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리드를 뺏기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 이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3대0 대패를 거두며 이제 원정에서도 좋았던 흐름이 지금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다. 네, 요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두 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샬럿이 더 볼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신시내티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런 플레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샬럿이 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주도권도 홈이다 보니까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샬럿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고, 특히 이제 침투에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투에 그런 강점이 있는 어느 정도 좀 신시내티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요.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 점유율은 샬럿이 더 높게 가져간다 한들,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는 신시내티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샬럿은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좋지 못해 언제든지 지금 리드를 뺏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일 전 뉴욕시티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이제 신시내티에 비해서 좀 많이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이제 뭐 원정이라고 해도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 전체적인 뭐 경기력이나 전력도 신시내티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신시내티 쪽 한번 역배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역배승을 보니까 프랜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한번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일반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25번 팩, 그리고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26번 팩, 2.5 기준 오바는 227번 팩.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샬럿과 신시내티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두 번째 콜럼버스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여기도 이제 각각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뽀얀도리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뽀얀도리님 에드벌룬 1개로 팬클럽 가입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3명 결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전 그런 수비진 라인의 결장자 누수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최근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기세가 좋아요.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5연승 중으로 원정에 비해 공격 전개나 수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럼버스는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매 경기 거의 무승부만 나올 정도로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전반에 좀 열세를 해도 이제 열세를 보여도 좀 후반에는 어느 정도 좀 따라잡는 그런 저력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뉴욕시티도 최근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양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압도적으로 볼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세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좀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그런 콜럼버스가 뉴욕시티 상대로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경기 양상이 그려지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홈에서는 콜럼버스가 계속해서 뉴욕시티 상대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뉴욕시티의 주전 수비들의 결장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콜럼버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뉴욕시티의 좀 전력 누수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28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29번 무.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콜럼버스랑 뉴욕시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다음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인터 마이애미. 자, 여기도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일단은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 누수가 있어요. 주전 수비수 3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장자 누수만 봤을 때는 인터 마이애미 쪽이 좀 피해가 큰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뛰어나고 연계가 잘 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타다가 이제 직전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안 좋은 흐름은 어느 정도 끄는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경기력을 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양팀 다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두 팀 다 좀 골 결정력만 좋다고 하면은 좀 난타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수비가 불안한데 지금 주전 수비수들 다수가 결장 중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더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DC 유나이티드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이거는 DC 유나이티드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DC 유나이티드 승에 2.5 기준 오바. 자, DC 유나이티드 승은 231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33번 패,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나이티드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까지 끝이 났고,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레드불스 대 뉴잉글랜드. 일단 이제 라인업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제 결장 중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결장 중,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드필더가 약간 누수가 큰 게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카를레스 힐이 결장의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 레드불스에 비해서는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뉴욕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와는 다르게 득점력이 좀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제 롱 패스 대신에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좀 간결하게 공격을 하면서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패스를 좀 많이 바꾸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제 특히 직전 이제 홈에서 10연승을 달리던 신시내티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원정에서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리그 1위에 홈에서 지금 10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10연승을 거둔 그런 신시내티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거는 굉장히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큰 수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도 뉴잉글랜드의 저력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 공격이 나아졌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좀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좀 실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실수 때문에 흐름이 넘어가는 경우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잉글랜드가 좀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밀릴 거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원정에서 뉴잉글랜드의 그런 기세가 매서운 거를 고려하면은 이게 지금 배당 대비 레드불스의 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거의 뭐 2점대 정도 받아도 솔직히 갈까 말까 한데 1점대 한 중후반 정도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배당 대비 했을 때 레드불스보다는 그냥 뉴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뉴잉글랜드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잉글랜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38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39번 팩.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래서 이제 레드불스랑 이제 뉴잉글랜드 경기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시카고 대 내슈빌. 자,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중.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성적이 더 안 좋고, 그리고 동부 리그 기준 지금 홈 성적이 지금 리그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타다가 이제 원정에서 2연패로 지금 원정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없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슈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시카고가 볼 점유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볼 점유율에 관해서는 내슈빌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에서 내슈빌이 좀 강점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세트피스 수비에 좀 취약한 시카고가 약간 이런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카고보다 조직력이 좋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거는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시카고도 게다가 이제 홈에서 성적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내슈빌 쪽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를 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원정에서 지금 내슈빌의 득점력이 많이 좀 죽은 상태다 보니까 내슈빌 사이드를 보면은 그래도 오바보다는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내슈빌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247번 팩, 그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46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48번 승.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시카고랑 이제 내슈빌 경기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오스틴. 자, 여기도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 중. 네,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포틀랜드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안 좋았던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홈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력이 답답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대승을 거두면서 좀 공격에서도 혈이 뚫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직전 그런 공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일단 공격 전개가 비교적 홈보다는 잘 안되고, 그리고 좀 더 수비에서도 불안한 요소를 좀 어느 정도 노출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오스틴은 그렇게까지 믿을만한 팀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오스틴이 좀 점유율은 우세할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은 미네소타가 점유율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격에서는 오히려 오스틴보다는 좀 미네소타가 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투에 좀 취약하다 보니 좀 더 침투에 그런 강점이 있는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쵸? 자, 일단 경기 양상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전 미네소타의 그런 공격 흐름, 네,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4대1을 거뒀던 그런 공격 흐름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틴의 이런 불안한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홈인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희 이거 미네소타 쪽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미네소타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2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54번 패.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MLS 경기네요. 자, LA 갤럭시 대 필라델피아. 자, 여기도 일단 이제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중 이제 공격수는 이제 저희가 좀 익히 잘 알고 있는 치차리토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 오늘도 거짜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 최근 지금 5경기 기준 1승 3무로 패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직전 이제 LAFC와의 LA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좋은 결과를 냈지만, 최근에는 이제 홈에서는 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는데 반면 약간 원정에서는 좀 승이 없이 계속해서 부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3경기 1무 2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필라델피아의 문제는 이제 원정에서의 수비가 안 좋다. 네, 여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일단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이른 시간에 골이 터진다고 하면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역습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속도도 좀 템포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래도 일단 이제 승패를 나눈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원정에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필라델피아보다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LA 갤럭시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했을 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편차가 없었던 필라델피아라면은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봤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기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LA 갤럭시 쪽 승, LA 갤럭시 프랜승, 네, 승이 아니라 프랜승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A 갤럭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71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272번 패,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내일 있을 MLS 분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